여러분, 김정은입니다. 초상집이 된 개혁신당 울고 싶어라. 지금 안 풀리는 개혁신당이죠. 선거 기술자, 반도체, 벨트 처방에도 민심은 냉랭하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개혁신당이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지금 지지율이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계속 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체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좀처럼 여론의 관심이 쏠리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 초상집이 됐다. 김종인 이런 할아버지가 들어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지율이 계속 멈춰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선거 기술자로 불리는 김종인, 이분이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이 됐고 인재 영입, 반도체 벨트 등 온갖 처방에도 좀처럼 회상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 이준석이 자체의 그 어떤 인성도 안 돼 있고, 또 국민들이 이제 이준석 그러면 쟤는 정치꾼에 가까운 그런 정치를 하고 있구나, 이래서 이제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곧 한 10석, 20석 얻을 것처럼 그렇게 아주 기고만장했던 개혁신당이 초상집이 됐다. 그 가수 이남이가 부른 울고 싶어라, 이 노래 생각이 나네요. 이준석이가 지금 개혁신당 대표로 있는데 연일 이준석이는 한동훈 위원장을 겨냥해가지고 자신이 출마를 선언한 화성을에 와라, 어떤 지도부 대결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거기에 대꾸를 않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레벨이 아니라는 거죠.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준석이는 본인의 존재감을 한동훈급으로 올리기 위해서 아주 안간힘을 쓰는데 그걸 받아주지 않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헛다리 짚고 있는 것이죠. 이준석이가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저쪽을 보니, 얘가 말하는 저쪽은 국민의힘을 말하는 겁니다. 저쪽을 보니 굉장히 센 타자라는데 방망이는 절대 안 잡은 그런 타자가 하나가 있다. 그게 바로 한 위원장이다. 센 타자라는데 방망이 잡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서 방망이 들고 나오면 어떤지 이런 생각을 해봤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얘는 말을 해도 참 묘하게 비유법을 아주 엉뚱하게 쓰니까 얘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해. 불출마하신 분이 출마하겠다고 누구도 말리지 않고 누구도 나쁘게 볼 이유가 없다. 한 위원장 말고도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나 이준석이는 상징적인 의미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해당 발언은 한 위원장을 화성을 지었고 출마를 촉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딴지 걸고 헛소리하는 이준석이, 개혁신당이 지지율이 올라갈 일이 없지요. 어제 준석이가 화성 출마를 선언하면서 경기 남부에서 진심으로 선거를 치러볼 생각이 있다면 한 위원장, 당신 나하고 붙자, 자, 이런 말을 했어요, 어제도. 그런데 대구 출마가 점쳐지던 이준석이가 화성을에 나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자, 용인 갑에 출마하는 삼성전자 출신 양양자 원내대표, 화성정에 출마하는 이원욱 의원하고 함께 반도체 벨트로 시너지를 내겠다, 이런 구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준석이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준석이가 화성을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관계 없는 곳이에요. 젊은이들이 많다는 이유로 지가 배지 한번 달아보려고 거기를 택했는데 바람에 안 붑니다. 바람에 안 불어. 그럼 어떻게 되는겨? 뺐지? 천만에 말씀 만만은 공덕이지요. 되나? 안 되지. 아이고, 삽질이지, 한마디로. 김종인 구렁이 담 넘어가는 할아버지, 이 양반이 여의도 복귀하면서 초반부터 준석이한테 대구 출마를 해, 계속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국 영남권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한 거야, 이준석이가. 배지 달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화성을을 택한 겁니다. 김종인 이 할아버지가 화성을 출마는 이준석이가 판단에 따른 것이고, 이준석이가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 이때 김종인 이 영감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선거구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의를 했다는 거예요, 둘이. 그런데 본인이 화성을 선택하려고 해서 그냥 내가 그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간 거지 내가 가라온 거 아니다. 자, 발을 쓱 뺍니다. 누가? 정치 구단이라고 본인이 얘기하는 구렁이 할아버지 김종인, 이 양반이 내가 박근혜 대통령 만들었어, 내가 문재인 대통령 만들었어, 나는 선거 기술자 아니야? 이렇게 막 얘기했던 분, 이분이 슬그머니 빼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안 된다는 거지. 준석이 이미 글렀다,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 개혁신당이 거대 양당을 오가면서 굵직한 선거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던 그 김종인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를 딱 앉혀놓고서 총선 1호 인재로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인 김범준 전 부산대 특임교수죠. 영입을 하고 그냥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에 나섰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그 새로운 미래하고 갈등이 생겨서 찢어졌잖아요. 그때 찢어질 때 민심이 등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회복하지 못해요. 김재구는 그렇게 아주 모습받고 싶어요. 개혁신당은 새로운 미래와 합당할 때부터 이미 갈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미 몰락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자, 그 이후에도 보세요. 여론의 주목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고 있잖아요. 아니 요즘에 신문을 봐도 방송을 봐도 개혁신당 얘기 안 나와요. 수면 아래로 쭉 깊숙이 들어간 거야. 김종인 할아버지가 와도 안 돼. 절대. 이준석이가 반도체 벨트에 출마하면서 우리 한 위원장의 출마를 촉구한 것도 지도부 간의 대결 구도를 만들어가지고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키려는 이런 꼼수를 부리는데 절대 안 넘어간다니까. 우리 한 위원장이. 이준석이 머리 위에 앉아 있어요. 갭이 틀려. 완전히 틀려요. 현재 상황에서 개혁신당이나 김종인이나 이준석이는 무엇을 내보낼 메시지가 없어요. 지역 공약과 더불어서 이목을 집중시킬 그런 발언을 하기 위해서 한동훈을 소환하는 겁니다. 아니 이 정도가 되면은요 완전히 끝난 거지. 나는 이준석이는 정치판에서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김재구는. 자, 국민의힘은 그 이준석이가 한 위원장 출마 요구하는데도 절대 답을 하지 않은 채 영입 인재인 한정민 삼성전자 연구원을 그 이준석이 그 지역에 우선 추천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5년생인 그 이준석이의 지지자가 젊은 층인 것을 감안해가지고 84년생의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다루는 한 연구원 공천으로 개혁신당이 강조하는 그런 반도체 벨트 이슈를 국민의힘 쪽으로 가져오려고 이렇게 공천을 했다. 김재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신당은 당초에 여권 인사들의 합류를 자신했었잖아요. 무슨 얘기냐? 국민의힘 총선 공천이 막바지에 돌입한 상황에서도 현재 이탈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준석이나 김종인은 여기서 떨어져 나오는 그 이삭들을 주워가지고 무언가 한번 쉐이쉐이션을 일으켜보려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계획이 빗나가 버린 거지. 뜻대로 안 된 거지. 자, 이삭 죽기를 통해가지고 제3지대 세력을 확장을 하고 여권의 이탈표를 흡수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었는데 이게 개뿔이 된 거예요. 자, 국민의힘이 시스템 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일률적인 현역 코드프 공천 배제를 하지 않고 중진 재배치 등 탈당을 최소화시키면서 개혁신당이 새불리기에 완전히 실패를 해버린 거예요. 요걸 가지고 아니 처음에 그랬잖아. 허은아 10명 정도는 빠져나온다. 현역이. 천하람이 15명 빠져나온다. 자, 이준석이 20석은 빠져나온다. 이렇게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다가 결론적으로 새가 돼버린 거지. 비 맞은 새, 날지 못하는 새, 끝난겨. 말 좋아하는 박지원이라는 분 있죠? 이번에 목포에 출마한다네? 자, 이 사람이 이준석이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무관심이다. 국민들이 그쪽은 바라보지도 않는다. 이렇게 한번 했더라고. 박지원 이 사람도 권력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아니 나이가 80이 헐 넘었는데 뭔 또 빼치르겠다고 그렇게 뛰어댕긴대요. 아주 몸은 건강한가 봐. 세상 웃겨요 이번 선거판. 지랄이야. 개혁신당도 이번에 완전히 아주 수상집이 돼버린 것이고, 자, 민주당이 한동훈 위원장을 고발했어요. 아니 건덕지가 어디 있는데 고발을 해. 뭘로 고발했느냐면 권향엽이라고 있잖아요. 그 광양 구례 곡성 여기 이제 전략공천으로 나왔는데 권 후보가 전략공천 포기하겠다. 경금 쳐달라. 이래가지고 이제 민주당 지도부에다가 부탁을 했나 봐요. 그런데 문제는 한 위원장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퍼뜨렸다는 겁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김혜경 수행비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행비서는 맞는데 수행비서 한두 명이냐?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재명으로 얘기했잖아요. 영등포 갑에서.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퍼날랐다. 그러니까 고발하겠다. 이거거든요. 이게 고발됩니까? 웃기는 애들이에요. 아무리 봐도 웃겨. 나는 참 묘한 인간들이야.
제가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의 공식 직함 배우자실 부실장을 마치 당시의 후보 배우자 비서로 표현을 하고 심지어 수행비서라고 표현한 게 일부 언론까지 있었음을 지적을 해요. 민주당 대변인이 그러면서 가짜뉴스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 범죄로 규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한동훈이를 고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고발 사유가 됩니까? 그리고 또 이런 허위 사실 유포하고 민주당 공천을 폄훼 행위한 언론 그리고 한동훈 고발하겠다는 거야. 한동훈 의원 고발하겠다는 거야. 세상에 이 사람들은 툭하면 고발해요. 자기들이 법 발의해놓고 자기들이 고발하고 이게 뭔 지랄이 개지랄이지 뭘 그래. 그 삽질일겁니다. 아니 아무리 이렇게 해본들 지금 민심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오늘 저 여론조사 야 기가 막히네. 대통령 43.6포인트, 국민의힘 47.3포인트, 민주당 36포인트. 아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11% 차이가 나요. 오차범위 바뀌죠. 끝난겨. 대통령님 오늘 43.6%가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다음 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46, 50% 육박한다. 자 이러면은 이번 총선 마무리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깃발 꽂는 거야. 왜? 누가 이렇게 국민의힘 또 대통령님 지지율을 올려줬을까요? 이재명입니다. 이준석이에요. 조국 이런 인간들이 우리 국민의힘 대통령실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아니 4월 10일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두 정당 중에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공천을 잘하고 있다. 이 질문에 국민의힘 47.3, 민주당 36%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님 43.6포인트. 대단한 거죠. 아니 32, 31에서 놀다가 지금 한 2주 안에 12포인트가 확 올라왔어요. 그러면 다음 주면은 50% 육박하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김재구는 다음 주 정도 되면 50% 육박합니다. 아주 장담합니다. 그리고 부정평가도 52%로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이 긍정평가가 대구 경북에서 61.4포인트, 부산 울산 경남 52.9포인트, 과반 다 넘었어. 아주 기록 세웠지요. 영남권의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풀이할 수 있는데 지금 2월 첫째 주 34.5포인트였었고 둘째 주에 40.3포인트였었고 이번에 43.8포인트까지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죠. 자 이러면 대통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더 앞으로 앞서갈 수 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님의 그 존재감 이번 총선판에 대통령님 지지율이 50%를 넘어서게 되면은 전국이 난리가 날 겁니다. 후보들이 모두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을 수 있다. 한동훈 또 위원장이 잘하고 있으니까요. 자 여기다가 그 개혁신당 4포인트 그대로예요. 처음에는 6포인트, 7포인트로 시작했어. 개혁신당이. 그런데 5포인트, 4포인트, 3포인트, 4포인트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미래가 3포인트. 아니 1포인트였었는데 2포인트, 3포인트 올라오고 있죠 지금. 곧 역전이 됩니다.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이번 정치판이. 이번 총선판이. 자 비례대표 투표 의향을 물어봤는데 양당 지지율 격차가 엄청 벌어졌어요. 자 비례대표 투표를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정당이 하겠느냐 아니면 민주당이 하겠느냐 물어봤어. 어떻게 나왔느냐. 국민의힘 40.9포인트. 민주당 30.4포인트. 야 이건 완전 이것도 10%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이분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양반 저 훈장 하나 줘야 되겠네. 저는 무엇보다도 대통령님 지지율이 계속 공공행진하고 있다.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이제 올라가긴 올라가고 있는데 좀 느리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님 지지율이 공공행진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지지율이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대통령님만큼 폭이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조금 더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 지도부나 또는 국민의힘에서 후보로 출마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입조심을 좀 시켜야 된다. 네, 이렇게 되면은 좋은 결실을 우리가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장담할 수가 있네요. 우리 대통령님 지지율이 이제는 올라간다는 데서 희망이 보이고 또 한 위원장이 열심히 하니까 민주당 사실 이번 총선에서
그 의석을 많이 가져가면서 절대 안 됩니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무리할게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우였습니다.